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앞서 점차 차가워지는 몸, 냉증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처음 제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흔히 냉증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냉증 중에는 좀 별난 냉증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냉증이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열로 나타나기도 하죠. 바로 갱년기 장애에 흔하게 동반되는 상열증, 역시 그 근본 정체는 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상부의 열증은 하초, 그러니까 하복부 신장의 양계 저하로 인한 하체 냉증으로 나타나는 위로 뜨는 허혈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40, 50대 냉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소화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본래 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요, 우선적으로 위장관의 문제를 먼저 꼭 해결하셔야 해요. 이분들은요, 기혈순환의 모체가 되는 영양 흡수 문제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약 비장 기능은 괜찮으신데 갱년기에 호르몬 불균형과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상체 위쪽은 화끈화끈, 그리고 하복부 아래쪽은 얼음장이시라면 이 상열 하안의 냉증은 갱년기에 어그러진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겠죠. 우리 몸이 차가워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혈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물질인 기와 혈은 경락과 혈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신을 운행합니다. 이 기혈의 생성 자체가 안 돼서 냉증이 올 수도 있고요. 기혈이 모자르진 않지만 그 통로가 막혀서 배달 사고로 냉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음식이 귀하던 시절에는 기혈의 부족이 주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흔히 이 부족을 보충해주는 보양식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죠.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도리어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취는 제대로 못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우울증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경락과 혈관의 소통 문제로 오는 냉증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보다는 해독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럼 막혀있는 기혈이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혈이 통행하는 길이 뻥 뚫려 있어야지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경락과 혈관계는요, 사통팔달로 신체를 관통하고 동서남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역시 가장 주된 도로, 그러니까 나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척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길이야 좀 막혀도 지역적인 장애만 유발하겠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가 막히면 전국적인 도로망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몸이 꺾이는 부분, 즉 목, 등, 허리의 자세를 고추 세워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기혈이 왕성한 아이들의 몸과 70, 80대 노인분들의 몸을 비교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척추가 앞으로 굽죠. 그러면서 위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던 정렬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도 몸이 반듯하게 세워진 분들은 연세가 많더라도 훨씬 젊은 신체를 유지하고 있어서 치료 과정이 순조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스트레칭도 경락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척추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현대인들의 근육은 경직되고 굳어서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져서 혈관의 운동성을 그 자체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경직된 몸을 풀어주면 경락과 혈관의 소통을 방해하는 담음이나 어혈 같은 노폐물의 제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혈관 운동을 보조해주는 근육의 질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순조롭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바른 자세는 손저림과 발저림을 유발하는 디스크, 협착증, 오십견 등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일례로 목 디스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목, 흔히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그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 5년 새 환자 수만 무려 30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초등학생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자,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필수품들은 우리의 목과 어깨, 허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어지고 싶다면 허리를 세우고 등과 목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이미 불편하고 통증이 생긴다면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해요. 그때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저녁에는 반신욕이나 찜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육의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만으로 풀리지 않는 통증이라면 참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는 좋은 치료 수단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침치료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불통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병을 키우시는 겁니다. 경락을 소통시키는 침치료는 아주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냉증을 몰아내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의 냉증을 일으키는 순환장애의 주된 기전은 모자람보다는 치우침, 남음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냉기와 열기의 정체입니다. 이 냉증이란 한마디로 차가워지는 것일 텐데 재미있는 것은 냉증 환자분들 중에 특히 갱년기 냉증 환자분들 중에는 심장에 화열이 뭉쳐있는 경우가 흔하죠. 평소 차가운 음료수, 생과일, 밀가루로 대체된 식생활은요, 위장을 더 차가워지게 하고 심장의 기혈이 온몸으로 순환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뻗어나가 신체를 데워야 하는 심장의 온기가 그 부분에만 뭉쳐서 우울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은 답답하고 손발은 차가워지죠. 가능하면 따뜻한 음료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몸을 데우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더 좋겠죠. 음식 종류를 하나하나 열가기보다는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요, 매운맛과 쓴맛을 가까이 하고 단맛을 피하라는 겁니다. 매운맛을 내는 음식들은요, 양적인 열을 발생시키고 기운을 돋우는 작용을 해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운맛 중에도 은근히 매운맛이 좋습니다. 순식간에 열을 내고 꺼져버리는 고추 같은 식품보다는요, 하초를 은근히 데우는 매운맛,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파 그리고 양파, 생강 같은 음식인데요. 양파가 좋은 음식이란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양파의 유효 성분은 수십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 알릴 성분은 암 예방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활력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올려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죠. 여기다 혈관의 순환을 막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요, 곧바로 열을 내는 음식으로 냉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이해는 쉽게 지금 되셨잖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쓴맛은 본래는 열을 끄트리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찬데 열을 내리는 쓴맛을 먹으라고요? 좀 더 들어보세요. 쓴맛은요, 해열과 더불어 소염의 효과를 가지는 맛으로 혈관의 나쁜 노폐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콜레스테롤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쓴맛의 효능은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에 쌓인 산화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심장에 쌓인 심화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고들빼기와 같은 쓴맛 나는 제철 나물들은요,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보약입니다. 반대로 단맛을 내는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기혈의 순환을 엉키고 느리게 만들며 조직의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해서 우리 몸을 점차 차갑게 만듭니다. 식단의 조그만 변화와 평소에 자투리 시간을 내서 하는 자세 교정과 생활 운동이 내 몸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보일러 올리시면서 내 몸속의 난방도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